네. 지금 10페이지 진행할 건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언급하고요. 어딜 볼 거냐. 13페이지입니다. 자연치 요가라. 보겠습니다. 자연치유 요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까 해요. 지금 요즘의 현대인들의 병들을 보면 거의 습관에 의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으로 일어난 어떤 병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치료가 다 됐다고 해서 다시 왔어요, 집에. 근데 또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또 재발이 되네? 그래서 또 치료를 받았어.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형외과 갔더니 시술을 하래요. 시술을 했어요. 그때는 나았다 생각이 다 완치됐대요.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재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결국 우리가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의료적인 처치만으로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습관들을, 사실 습관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디스크들은 거의 습관입니다. 허리를 거의 안 쓰거나 또 허리의 어떤 자세가 안 좋은 자세를 계속 더 많이 했을 경우 그렇죠. 네. 이런 습관을 어떻게 고칠 거냐. 타인에 의해서 나의 습관을 고치기는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뭐 아이들,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눈에 거스리는 것들 있잖아요. 걔가 안 좋은 어떤 그 습관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언제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돼 막 해도 잔소리처럼 해서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근본적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고치려면 나만의 자가 깨우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즉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의식은 또 몸의 어떤 균형 상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아무리 균형감 있는 의식을 갖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균형감 있는 의식을 못 갖습니다. 제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봐요. 왜냐면 저희 요가원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아픈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뭘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되게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의식도 상당히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요가를 통해서 마음이 어떤 균형이 잡히고 어떤 에너지적인 전에 어떤 균형감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상당히 성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두 분이 오늘 오셨지만 이 점과 과정을 통해서, 요가 점과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많이 바뀌길 바래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 요가 지도자 같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의식 상태가 많이 바뀌는 걸 봐요. 긍정적으로 보죠.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집에서 있을 때 늘 남편하고 막 싸웠나 봐요. 그 의견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도 잘 내고 신경도 잘 내고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막 이랬는데 요가를 배우시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횟수가 줄어들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별로 화도 안 내고 짜증을 안 내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요가원 간다. 그럼 빨리 가, 빨리 가. 얼른 요가원 가. 이렇게 요가 가는 거를 엄청 독려했대요. 왜냐면 많이 바뀌니까. 그만큼 요가라는 거는 사람을 참 많이 변화시킵니다. 마음적으로든 몸적으로든. 네. 그래서 불균형한 경우가 몸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의식이 바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암 환자분들 있죠? 그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한 8, 9년 전에 저쪽 그 경기도에 안양 샘병원이라고 그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부설로 자연치유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2, 3년 동안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암 환자분들을 요가 치료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 과정이 지나보면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안양까지 제가 일주일에 2번 혹은 어떤 3번 때도 갈 때 있으니까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가.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수한 대상들을 경험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됐었죠. 여튼간에 근데 그분들을 제가 치료했을 때 공통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의 표정,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분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별로 높지 않았어요. 항상 가라앉고 또 되게 신경질적이고,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프신 분들의 마음 상태라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요가원에서 아프신 분들이 조금 너무나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경질적인 어떤 태도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요즘엔 아프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 차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의 몸과 마음 상태에 맞는 치유 요법을 써야 됩니다. 저희 자연치유거든요. 심플하게 이게 뭐냐? 대상에 맞춰진 요가예요. 그 대상에 맞춰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요가는 본인의 의식을 대단히 집중시켜요. 이제 여러분이 저랑 하게 되면 느낄 거예요. 대단히 의식을 집중시킵니다. 몸의 섬세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만큼 섬세하게 움직여요. 무리하지 않게. 그 세밀한 움직임을 통해서 받은 자극들이 근육 속에 신경에 전달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신경에서 뇌에 섬세한 자극을 주면서 뇌를 각성시킵니다. 결국은요, 이 치료가 가능하게 된 이유, 제가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각을 일으키고 완전히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자각된 경험이 어디까지 완벽하게 와야 되냐? 뇌까지 전달돼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뇌까지 해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동작이지? 어떤 의미를 나한테 줬지라는 걸 나한테 완전히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뇌피질까지 전달되는 자각입니다. 거기까지 자각돼야지 나를 변화시켜요. 이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 요가는 분명히 그냥 움직임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명확한 자각이 느껴져 뇌 머리까지 그 느낌 명료 어떤 의미인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인 거야를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느낌이 전달돼야 된다고요. 그럼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동작을 또 할 때 얘가 이제 뭔가 움직이라고 할 때 그 동작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느꼈던 거를 그대로 피드백해서 얘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 과정을 되게 저각하잖아요. 똑같은 동작 두 번째 할 때 어떨까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동작의 속도도 달라요. 동작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그 어떤 파워풀한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 동작은 똑같은 동작인데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게 치유의 어떤 메커니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서 그 프로를 보면요, 반복하는 동작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거의 글쎄요, 동작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그냥 좌우로 한 번 할 것만 할 거를 좌우로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여러 번을 해야
그 동작을 통해서 이분이 훨씬 더 자각 범위가 넓어지거나 깊어진다면 한 번 하지 않고 두세 네 번을 합니다. 그분이 그걸 지루하다 생각할까요? 아니요. 처음 할 때 대단히 힘들었던 동작을 두 번째 할 때 덜 힘들어요. 세 번째 할 때 몰랐던 데가 느껴져요. 네 번째 할 때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련을 하게 되면 일반인보다는요 환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집중 유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치유 효과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이 동작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요? 동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오늘 1시간 동안 수업하는데 얼만큼 집중을 놓지 않고 계속 하게 하느냐, 그 유지하게 하느냐, 집중을 이끄느냐, 그게 선생님의 포인트예요. 그것만 잘해도 그날 수업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치유 효과가 대단히 높아져, 전체가 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단한 이해와 정확한 이해와 집중력이 얼마만큼 있느냐도,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인은 본인한테 집중하지 않고 동작에 대한 집중력이 없는데 그걸 본 사람이, 회원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선생님이 그 1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으셔야지만이 회원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선생님이 더 플러스 알파 더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동작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상태에 대한 집중도 하셔야 돼요. 이분이 어떤 지금 느낌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집중, 그걸 느끼려고 하는 집중, 지금 이분이 이거 할 때 숨을 어떻게 지금 쉬고 있어 안 쉬고, 그런 것까지 감별할 수 있는 집중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배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회원에 대한 집중까지 같이 있다, 그리고 전체 흐름에 대한 집중이 같이 있다, 그러면 그날 수업은 너무나 훌륭한 수업입니다. 동작이랑 상관없이, 동작을 몇몇 분만 하고 몇몇 분 못한다 하더라도 동작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동작은 지금 나의 몸의 형태 때문에, 몸의 불균형 때문에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작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집중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역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동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집중을 했을 때 훨씬 치유효과가 높지, 동작이 너무 플로우가 너무 잘 돼. 근데 그분이 집중을 안 해. 그럼 그분은 아무 몸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동작을 하는 동안에 자극을 받은 몸을 통해서 각성된 의식을 유지하면서 호흡과 동작을 계속 연결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별표 하셔도 돼요. 그 부분. 지금 이 자연치유가 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수련을 반복하다 보면 근육 속의 신경의 발달로 신경 전달이 좀 더 빨라져요. 그래서 가끔 저희 회원들 동작할 때 처음 오실 때는 같이 이렇게 그룹을 하더라도 속도가 되게 느린 분이 있어요. 일부러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난 빨리 하고 싶은데 몸이 속도가 자꾸 빨라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근육 안에 신경의 전달 속도가 늦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태화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신경과 뇌의 어떤 피드백을 계속하는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이렇게 단련되는 거잖아요. 신경 전달하는 그 길이 단련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신경 전달 능력이 되게 빨라집니다. 곧 그거는 뭐로 나타나냐? 동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보면은 동작을 잘해 못해 뭐 그것도 있지만 이분이 예전보다 동작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나? 그러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디가 좋아진 걸까요? 신경이 좋아진 겁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가끔 선생님 이 환자분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헬스장 가서 막 근육 PT 받고 이러신 거 있지만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근육이 발달되는 것보다도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근육 안에 신경이 발달이 돼야 거기와 같이 연결된 근육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해요. 네. 특히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요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요가원에 오전 시간에 거의 50% 이상이 다 시니어 이상이거든요. 60대, 70대, 50대, 막 40대. 그런데 다 그런 분들이 요가도 거의 안 해보시고 중심도 못 잡고 흔들흔들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거든요. 지금은요. 대단히 집중도 있게 하세요. 그게 뭐냐? 신경 전달 능력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을 반복하다 보면 근육 속의 신경의 발달로 신경 제도가 더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됨을 느낄 수 있다. 그로 인해 근육이 섬세하게 발달함으로써 점점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되게 쓰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이 근육 속 신경 체계에 안정을 갖고 와요. 되게 그 신경 체계가 불안정하신 분은요, 동작이 어떨까요? 들쭉날쭉. 이거 뭐냐, 속도가 일정치 않아요. 어떨 때 빠르고 어떨 때 느리고 막 이런답니다. 이래요. 그리고 특히나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뇌와 척수거든요. 중추신경계에도 균형감을 줘요. 그래서 특히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안정을 줍니다. 특히 내분비계는 뭐랑 관련이 많냐면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아요. 요즘 호르몬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질환 걸리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이런 과정들이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심신의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과정들은 또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사고와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불안정한 심신을 보다 빨리 자각하게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가 치유력,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요. 바로 이것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식 확장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처럼 자연치유 요가는 본인의 의식 수준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높여줌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는 자연치유법이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자연치유 요가의 원리까지 좀 오늘 할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원리는 5요소에 대한 기본 원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5요소에 입각한 정렬 원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공풍화수지. 우리 몸이 5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요소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정렬을 해야 바른 정렬을 할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자연치유 요가는 심플해야 된다. 심플한 것이 파워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연치유 요가를 지금 제가 가르치는 동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별로 복잡한 동작이 없어요. 왜 심플해야 될까요? 왜? 우선은 그 동작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받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막 그때마다 너무나 화려한 동작이라든가 너무나 새로운 동작을 계속 집어넣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작을 따라하는 데만 급급해. 대부분의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동작하실 때 스윙 모양 따라하시죠? 당연하잖아요. 동작하실 때 본인의 몸이 어떤지 느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스윙 오른팔 들고 오른팔 들고 내가 오른팔 때 오른팔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 그것까지 경험하신 분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사실 요가는 자기 몸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동작을 막 따라 새로운 동작 매번 급급하게 따라하면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동작 이해도 없는데 동작을 심플하게 해야지 그 동작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걸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익숙한 동작 하면서 본인의 숨도 느끼고 본인의 몸에 대한 어떤 자각도 느끼고 자극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동작을 나누자.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가하는 스타일의 또 하나 특징인데요. 동작을 쪼개요, 저는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도 지금 이 비디오를 안 켜고 있어요. 오늘만 제가 봐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러시면은 정말 저랑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벽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기 동작을 합시다. 발끝 잡고 이렇게 늘리는 동작을 했어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 잡는 데 포인트를 두고 얘를 잡는 데 포인트.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 동작 뭐의 목적입니까? 지금 척추의 확장을 얼마만큼 자각하느냐가 목적이에요. 그럼 저는 허리를 세우는 거에 포인트를 두거든요. 지금 이걸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 유연하지 않아. 이렇게 잡으니까 못 잡아. 근데 선생님 잡으래. 막 잡았어. 잡은 다음에 허리를 못 펴. 이럴 바에는 발목이나 정강이를 잡고 허리를 피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잡고요. 허리를 펴서 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아까 했던 동작 제가 나눠서 해볼까요? 쭉 펴서 여기까지 스탑할게요. 왜요? 지금 이게 가슴부터 어깨, 팔까지의 수평 정렬입니다. 연결된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골반의 기반으로 허리를 일으키는 것까지 시킬게요. 여기까지 또 나눴어요. 지금 이렇게 기울이는 동작이 결국 뭡니까? 손으로 당해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확장되는 걸 경험하려면 1번의 조건이 뭡니까? 척추가 수직으로 정렬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척추 마디마디가 다 연결돼야 되니까. 그리고 들수. 냈을 때 어떻죠? 내가 그냥 기울자. 나 이만큼 유연해? 더 가?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확장이죠. 여기는 수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수축된 만큼만 여는 게 제대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쭉 펴서 들수. 냈을 때 오른쪽 팔꿈치 몸통 끌어왔을 때 지금 오른쪽 옆구리가 수축되는 거 느껴요? 수축되는 거에 맞춰서 끌려오는 거지 내가 유연성으로 내려가는 동작이 아니라고요. 느낌이 완전 달라. 우리 양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다리 쭉 펴고 본인의 지금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 중지랑 엄지발가락 잡으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숨을 들어 마시고 팔 올려볼까요? 내쉬면 본인 유연하게 갈 수만큼 가보세요. 네, 갔어요. 지금 이때의 느낌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도 대단히 유연성이 있어서 저도 더 잡을 수도 있어요. 발끝도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느낌과 지금 이럴 때 지금 여기 왼쪽에 옆구리 허리 느낌과 허리 느낌을 잘 비교하세요. 이 느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지에 다시 한번 올라와 보세요. 팔선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동작 했을 때 제가 느낌 어떠냐? 이 뻗은 다리의 당김, 그냥 이 정도의 어떤 늘림,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전체가 다 자각되길 원합니다.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해볼까요? 검지중지로 엄지발가락 고리 끼세요. 허리 쭉 펴셔야 돼요. 양 사이드 다 허리 핍니다. 그 상태에 뒷목도 맞추세요. 고개를 돌려서 왼 어깨까지 갔어요. 팔은 단단함, 팔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에서부터 대각선, 척추선 쭉 가슴 넓히세요. 주죽. 골반을 다시 한번 수직 정렬까지 끌어올릴까요? 더더. 얘는 수직으로 계속 끌려만 올라가요. 들쇼. 내쉴 때 오른 팔꿈치를 몸통으로 끌고 올까요? 얘는 끌고 와서 옆구리가 수축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네, 끌려간다고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뭐냐면 이 옆구리, 왼쪽 옆구리 지금 수축된데 거기 수축이 엄청 느껴진과 동시에 반대쪽에 확장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땡기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요.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발끝 스스로 당기고 지금 왼쪽 옆구리 구겨졌잖아요. 구겨지고 이쪽 폈잖아요. 구겨진 쪽에 어떤 수축된 느낌이 더 명료하게 느껴지고요. 그로 인해서 본인의 골반을 기반해 보세요. 왼쪽 골반 잘, 오른쪽 골반 닫고 골반의 기반으로 복부로 허리 갖다 붙여볼까요? 허리가 느껴져요? 그 허리에서 확장이 일어납니다. 갈비뼈가 확장되는 거 느껴보세요. 밀려서 겨드랑이가 팔뚝이 손목과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숨 쉬어볼까요? 호흡. 지금 오히려 허리가 제대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다리가 당기는 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숨 쉬어요. 셋, 넷, 하나. 그냥 팔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리 기반으로요. 엉덩이 꽉 눌러서 그 위에 허리 일으키고 그 위에 가슴 일으키고 수직으로 세워서 팔은 제자리에 갔다 왔어요. 숨쉬기. 그리고 왼 가슴 열어서 대각선 어깨가 발을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해준다. 양손을 무릎에. 숨 쉬어보세요.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지금 이 부위 하나만 자국 오지 않아요? 온몸의 순환입니다. 네, 지금 양 선생님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본인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한 부위만 좀 의식적으로 거기를 일을 시켜서 땡겨서 이 동작 했던 거가 지금 온몸이 다 쓰게 하니까 두 가지예요. 그동안 너무 애를 써서 그만은 애써서 썼던 부위는 좀 덜 힘들고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근육을 쓰니까 어색은 한데 거기가 힘든 거죠. 그동안 의식하지 않았던 부위를 쓰니까 그게 어색하고 그게 좀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조화롭게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동작을 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골고루 몸을 썼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몸 전체가 순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작이 다 끝나다가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졌어요. 지금 이게 우리 선생님은 감지 못했지만 이게 5요소를 활용한 요가 동작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지수화풍공을 다 쓰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게 몸이 순환되는 느낌, 시원한 이 느낌이 풍의 개념이고요. 그 개념이 다 지나나서 몸이 안정하고 뭔가 좀 릴렉스된 이런 느낌 있죠. 그 느낌, 이완된 느낌이 공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5요소를 가지고 동작을 하나 심플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을 섬세하게 해야 되고 쪼개서 해야 되고 지금 이것도 만약에 너무나 몸에 문제가 많다면 더 쪼개야 돼. 이 한 동작을 가지고.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큐에 가서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딸려가서 어쩌서 그냥 딸려가는 그런 동작들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번째, 모든 아사나에서는 타다 아사나의 확립이 되게 중요하다. 타다 아사나가 뭔지 아시죠?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명 지금 이런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세가 전체를 타다 아사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어떠냐? 머리와 목과 어깨의 삼각형 구도가 타다 아사나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동작을 머리, 목, 어깨만 맞추는 것만 해도 타다 아사나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동작에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서. 어떤 아사나든지 타다 아사나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금 이렇게 기울기 동작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죠? 저 지금 타다 아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목, 어깨, 수평, 타다 아사나. 이거 타다 아사나 아닙니다. 어깨 수평 안 맞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갔잖아요. 어떤 완성 동작에서 타다 아사나 상태 유지돼야 됩니다. 돌아올 때도 그 타다 아사나 유지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뭘 잡는데 목적이 돼버려요. 뭘 맞잡는데 목적이 될까봐 타다 아사나 먹어도 상관없어. 잡으면 끝인 줄 알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다산의 확립이 되게 중요하다. 타다는 어떤 거냐? 측면 봤을 때 머리에서 여기 귀 있잖아요. 귀에서 바로 어깨가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맞출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 중에 많이 하죠. 어깨 안으로 막아서 앞으로 갔다가 끝까지 올리고 숨 내쉴 때 어깨를 뒤로 회전하세요. 끌어내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 펼친 등가슴. 이렇게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돌아간 거죠. 그 다음 돌아오고 원래장 돌아. 이게 지금 수평정렬입니다. 수직과 수평정렬. 이게 지금 타다산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타다사나가 골반과 척추를 중심으로 한 어깨 수평 상태. 타자세 키포인트는 어깨 수평입니다. 이거 수평 아니잖아. 이것도 수평 아니잖아. 이게 수평이지. 어깨를 펴라. 보고 싶으면 어깨 펴라면 다 사람들밖에 제낍니다. 이건 수평 아니라고. 이게 수평이라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펼친 게 수평이라니까. 기반을 잊지 말자. 5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공풍화수 중에서 땅, 지혜 수련입니다. 안정감 안에서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골반과 다리의 안정감. 지금 우리 양 선생님이 지금 풍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체질이라면 저는 이거를 엄청 강조할 거예요. 양 선생님한테. 기반을 항상 체크하라. 섰을 때 어디가 기반이지? 앉았을 때 어디가 기반이지? 기반이 불안하면 그 위는 다 불안합니다.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안정감 안에서 자유로운 표현이에요.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움직이고 뭔가 자유로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비유가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고 싶어요. 진정한 자유로움. 자유로움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탈이라고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움할 때 우리가 일탈할 때 자유로움을 오늘 막 집에서 벗어나서 오늘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일상이 기반 역할이거든요. 일상이 불안하면요 일탈에 완전한 자유로움을 못 느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요. 우리 양쌤이 어디 친구랑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아이가 아프다거나 혹은 약간의 꺼름칙한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 뭐 집에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일 처리가 덜 된 상태의 일상을 그냥 완전하게 뭔가 해결하지 않고 놀러 갔을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역시나 항상 기반의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어요. 어떤 동작을 할 때도. 그 동작할 때 그 기반이 불안하잖아요. 다 불안해요.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앉는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 있는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나중에 수련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감을 유지한다. 이게 뭐냐면 요가는 원래 철학적인 의미가 균형과 조화죠. 균형이 뭡니까? 균형은 딱 고착하고 정확하게 정립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약간의 기우뚱기우뚱한 어떤 시소 같은 그런 상태에서 수평적으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요가는 끊임없는 균형 잡는 과정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대단히 나를 균형감 있는 의식 상태로 바꿔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핸들링을 잘하냐 입니다. 핸들링. 요가에서 핸들링 정말 잘하셔야 돼요. 핸들링. 지금 뭐냐면 핸들링은 뭐냐면 아까랑 비슷한 거. 나는 내가 몰랐을 뿐인데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할 때 이 동작에 있어서 균형감을 맞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기울이는 동작까지 했어요. 이 기울여지는 거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늘린다고 잘 기울여질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한 건 얘 우리 아까 기울게 했잖아요. 여기 안에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얘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울기 동작 때 얘가 메인이 하는 동작은 어딜 거라 생각하냐면 여기가 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얘만 잘 늘리면 더 내려가겠지. 엄청 불안합니다. 지금 선생님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팔 올려보세요. 올리고 기울여 보세요. 여유가 있으면 다 내려가 보세요.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요. 여기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요. 어디냐? 기반이 어디냐? 골반이거든요. 지금 골반이 떠있는 듯한 느낌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오른쪽에 골반이 약간 안착이 덜 된 느낌 드시죠? 그게 불안함이에요. 다시 가볼까요? 다시 가볼까요? 엉덩이 기반 딱 누르고 양팔, 오른팔 또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들쇼. 그래서 오른 엉덩이 꽉 눌러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걔 안 움직이면서 내려가 보자. 안 움직이면서 내려갑시다. 안 움직이면서 내려가 보세요. 더 가고 싶은데 엉덩이 너무 딱 붙여가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얘가 제어하는 느낌 안 들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느낌 이게 좀 뭔가 힘들어. 나한테 힘듦을 주네? 불편함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 동작을 했을 때 아까랑 다른 게 뭘까요? 온몸이 다 신경 쓰이는 거 아세요? 골반도 신경 쓰여. 그 위에 허리도 자꾸만 신경 쓰여. 갈뼈도 신경 쓰여. 등도 신경 쓰이네. 막 뒷목도 다 신경 쓰여.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몸이 다 일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천천히 다시 올라와 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그 상태 어깨 돌려서 그 상태 팔선 내려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느껴보세요. 어떤지. 아까 나한테 불편함을 줬던 부위가 다 자각돼서 일을 했더니 지금은 나한테 뭘 주죠? 순한감을 주잖아요. 시원함을 주잖아요. 아까 기반 없이 갔을 때 그 느낌은 나한테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동작을 기반에 정확한 자각을 하지 않은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반만 잘 잡아줘도 우리 몸한테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동작이 어색하고 익숙하니까 이 동작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아까 넘어간 것보다 더 많이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근데 뭐야? 모든 곳이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표현해. 그 힘들다는 게 아니라 어색한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 익숙하셔야 돼요. 온몸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게 핸들링이에요. 뭐냐면 건강하신 분은요, 내가 자각하지 않아서 몸에서 일을 합니다. 그걸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앞으로 저랑 할 때 어떤 동작을 바르게 했어요. 했더니 나는 거기를 위해서 동작을 했더니 해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지금 한 것처럼. 그게 바로 내 몸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핸들링입니다. 핸들링을 해주어야지만이 우리 몸이 정렬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7번째, 온몸에 동일한 의식을 갖고 동일한 자극을 하자. 아까 그런 거죠. 편중된 의식을 갖고 있는 자세. 우리가 아까 기우는 거에 대한 편중된 의식 갖고 있는 자세는 편중된 근육과 에너지의 쓰임을 가져와서 동일한 자극을 하기 어렵다. 우리 아까 기울이는 동작 했잖아. 그냥 편중돼 여기만 늘리는 거 했더니 다른 데 느낌이 없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데를 느끼게 하지 못하게 했잖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하더라도 왼쪽에 동일한 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렇게 동작할 때 여기만 느끼는 게 여기도 느껴지게 하는 동일한 의식. 엉덩이도 똑같은 느낌. 등도 똑같은 어떤 그 비중을 두고 동작을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더 포인트를 두는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몸 안에 거기에 합당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진동을 느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혜 수련입니다. 아까 합당한 공간이라는 게 뭘까요? 골반을 기반으로 해서 넓힌 이거예요. 이게 더 못 내려간 게 뭐냐? 더 가면 오바야. 나한테 맞지 않은 더 많은 동작을 한 거라고.
지금 골반의 기반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가게 한 거, 그게 합당한 공간을 만든 그 위치입니다. 합당한 공간, 그 합당한 공간, 우리가 뭐냐면 너무나 늘림을 잘하시고, 요즘 유연하신 분들이 너무나 합당한 공간을 넘어서서 너무 과한 느슨한 공간을 만들어서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합당한 공간은 정확하게 나한테 맞춰진 공간 안에서 정확한 진동이 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동이 정확한 주파수를 가고 따따따따따 진동 횟수가 정확하냐? 너무나 늘어난 공간 어떡해요? 이렇게 너무 느슨할 거 아닙니까? 진동이 일어나도. 이게 합당한 진동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건강하신 분들이요, 보면은 그 양자역학, 양자역이 그거예요. 저 요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진동수를 재거든요. 각각 조직과 골격의 진동수를 재요. 왜? 그 조직과 골격에 합당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인데, 그 합당한 공간 안에는 합당한 적합한 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적당한 진동수가 적냐, 혹은 너무 많냐, 너무 양극화로 갔냐, 이게 균형이 깨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진동수가 나와요.